봄의 위대한 능력. 처음에는 돌아봄으로부터 봄은 시작된다. 원운동의 빛가시도 지점인 반환점에 도달하여야 비로소 나머지 반 바퀴를 돌아 제자리로 올 수 있다. 이때 우리는 돌아봄이라고 하는 힘, 소망과 원력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제자리를 찾아갈 수 없다. 돌아봄은 빛다십도 지점까지 온 사람이 잡아 쓰는 힘이다. 전반의 빛 80도 지점까지를 밖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면 후반의 빛 80도 지점까지는 안으로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반환점에 당도한 사람이라야 비로소 돌아봄의 여행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감이 돌아봄의 여정이다. 떠나온 자가 떠나보낸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길은 떠내려가는 길이 아니고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다. 잠시라도 한눈 팔거나 쉬는 날이면 다시금 떠내려가기에 끊임없이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고된 길이다. 이것이 바로 대야를 찾아가는 소화의 여행이다. 이것이 구도의 행각이다. 소화는 끊임없이 돌아봄에 의해 태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소화는 길을 잃고 떠내려간다. 그러한 시행착오를 무수히 거듭하면서 굴하지 않고 돌아봄의 항해
바라보니 잠시라도 끊어지지 않을 정도가 되고 소화가 완전히 순종하게 되면 바라보는 늘봄으로 바뀐다. 늘봄의 경지가 되면 가도감이 없고 와도 의미 없는 경지가 된다. 원운동에서 보면 가는 것이 오는 것이고 오는 것이 가는 것이다. 봄에는 보는 자와 보이는 자 사이에 간격이 없다. 금이 없고 틈이 없고 뭐가 없어 원만하고 구족하다. 그리하여 천지를 운행하고 만물을 화육한다.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다스린다. 창조와 진화를 주도한다. 봄의 위대한 능력이다. 태도정법의 주인이 되자. 우리가 걸어가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면 좌우에 양다리가 교체하면서 걸어가고 양팔이 엇갈리면서 보조를 맞추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나갈 때 왼팔도 같이 앞으로 나가고 왼쪽 다리가 앞으로 나갈 때 오른팔도 같이 앞으로 나가면서 거들어준다. 발이 거들어주지 않아도 다리만으로서 걸을 수 있지만 발이 거들어주어야 걷기가 수월해진다. 손발이 맞는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좌우 음양이 교대로 번갈아 가며 합작을 하여야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가능하고 좌우 음양이 짝을 이루고 한조가 되어 보조를 맞추어 주어야 효과적인 전진이 가능하다. 음양은 제각기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음양이 한조가 되어 보조를 맞추면 더욱 효과가 상승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그래서 생긴 것이다. 모든 것은 이러한 원리로 돌아간다. 한쪽 다리만으로서는 걸어갈 수 없고 발이 흔들어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두 다리만으로서는 걷기가 불편하고 부자연스럽다. 음양은 제각기 맡은 바 고유한 영역이 있어 이를 분담해야 하지만 양이 주도하는 일을 음이 거들어 주어야 하고 음이 주도하는 일을 양이 거들어 주어야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알고 보면 좌우명의 수족은 다 같은 한 몸의 부분이요. 양극단이다. 성질이 다르고 제각기 노는 것 같지만 다 같은 몸의 일부인 것이다. 이와 같이 마음과 몸도 역할이 다르고 말이 달라 다른 것 같지만 다른 것이 아니다. 마음과 몸을 돌아보고 바라보고 늘 보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의 의식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한편 궁극적으로 자아를 완성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 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 마음 공부와 더불어 몸으로 하는 실천이 양다리와 같이 번갈아가며 교대로 움직여 주어야 진보 발전이 기어든다. 마음 공부는 마음을 돌아보는 늘본의 수행을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고, 몸으로 하는 공부는 대도정법을 펴고 후학들을 위한 도량의 건설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고 나아가서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주인이 되기 위함이다. 공부가 이루어진 만큼 주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주인 역할을 하면 공부가 그만큼 진전이 된다. 마음과 몸이 별도로 놀아서는 안 된다. 마음을 다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적으로도 베푸는 공덕을 쌓지 못하면 외파리가 되고 외다리가 되어 진보와 발전이 불가능하다. 공부와 보시라고 하는 인다리가 교대로 나가야 진실로 공부가 이루어진다. 인색한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졸음박이 될 공만다는 사실을 공부하는 사람은 특별히 명심하여야 한다. 당신은 지금 어느 지점을 가고 있는가? 사람이 타고난 지능과 재능과 인품이 사람마다 다르다. 그것은 더도 덜도 없이 무수한 전생에 자기가 이룩한 만큼의 삶의 결실이다.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다음 순간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고 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이튿날 아침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만큼
1년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이듬해 전개될 삶의 질이 달라지고 일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내 생의 삶의 방향과 진로와 운명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자기의 삶과 운명은 전적으로 자기의 몫이다. 전생에 이룩한 의식 수준에 따라 부모가 결정되고 환경이 결정되고 진로가 결정된다. 그러한 결정은 지공무사하고 그러한 결정이야말로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능과 지혜의 수준 그리고 재능의 종류에 따라 부모가 결정되고 신체적 조건과 환경 조건이 결정됨으로 단계로 진보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할 나위 없는 최선의 선택인 셈이다. 그러한 환경을 통해 우리는 자기의 길을 가면서 단점을 보완하고 치유하면서 진보하고 발전한다. 우주가 영원히 발전의 길을 가듯이 우리도 소우주로서 영원한 삶의 길을 안다. 그러므로 단세포 차원의 삶으로부터 미물, 곤충, 길, 짐승, 날, 짐승, 사람의 삶에 이르기까지 창조와 진화의 행렬은 끝이 없다. 사람마다 가는 길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우주적으로 보면 밖으로 반원을 그리면 나가는 전반부 이타파시토 지점까지를 산천도수라고 보면 안으로 향해 나머지 반 바퀴를 돌아 제자리에 도달하는 지점까지를 후천도수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가는 길도 이와 같아서 밖을 향해 생각과 감정을 통해 재색 명리를 추구하는 과정과 봄을 통해 안으로 인해의 질을 추구하는 과정이 있다. 그렇다면 지구상에 있는 인류는 지금 어떤 지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밖으로 재색 명리를 추구한 선천도수의 의식 수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비탑시도 지점을 통과하는 단계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비로소 안으로 돌아봄을 통해 자기를 찾아 자아를 완성하는 길로 접어든다. 일생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봄을
이르지 못하는 단계를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선 에너지가 외부지한 쪽이다. 보니 자기로부터 멀어지고 그게 달에서는 어리 빠지고 자기를 상실하게 된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된다. 그리하여 다음 수순으로 자기를 찾아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가게 된다. 이것이 후천보수이다. 가급적이면 인생의 전반부에 외부 지향의 삶을 마무리 짓고 자아를 완성하는 내부 지향의 삶을 살아야 한다. 진정한 삶의 성공. 깨달음의 체험. 사람은 일생에 누구나 몇 번 깨달음을 체험한 것 같다. 그러나 그러한 깨달음의 체험은 뜻하지 않게 우연하게 온 것이기에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보존하지 못하고 다시금 망각하고 만다. 내 경우는 자동차 사고를 만났을 때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뛰어가다가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지는 순간에 그런 체험이 일어났었다. 자동차가 빙판길을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기울어 벤타시 또 돌아 맞은 도로에 서기까지의 그 순간 죽음과 삶을 가름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셋대셋매 순간이었다. 그런데 오히려 담담하게 바라봄이 거기 있었다. 어떤 생각이나 감정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 짧은 순간이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다. 그것은 나에게는 무척이나 이상한 체험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생활 가운데 다시금 묻히고 말았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고 다시 10년의 세월을 자탐구에 박치고 나서야 그때 그 체험이 바로 깨달음의 체험이었음을 되었다. 나는 10년 동안 거의 모든 경전을 독파하고 거의 모든 수행법을 따라 해보았지만 깨달음을 얻는데 실패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을 향해 돌아봄의 생활을 시작하였다. 돌아봄의 초기에는 몸의 동작 관찰을 주로 했고 나중에는 생각과 느낌과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잠시라도 눈을 떼지 않았다. 그렇게 돌아봄의 생활이 시작되어 언제나 서나 깨나 지속되었고 심지어 꿈을 꾸면서도
지속되고 깊이 잠들어서도 여전히 돌아봄이 사라지지 않았다. 깊은 잠 속에서도 돌아봄이 지속되었지만 거기에는 돌아보는 자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무언가 밀리는 감이 있고 밀리지 않고 안으로 파고 들어가려는 욕망이 극에 달하는 순간이 마침내 도래하였다. 마지막 전 먹던 힘까지 기울여 안으로 파고들고 들기를 거듭하던 그 절대절명의 순간, 갑자기 그렇게 집요하게 파고들며 바라보던 자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바라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하나가 되어 사라진 것이다. 거기에는 봄이 있었다. 지금 생각하니 자동차 사고 때 체험한 것과 똑같은 체험이었다. 그러나 깨달은 것은 확실한데 아직 설날자제하는 능력이 없어. 다시금 고통의 세월이 지속되었다. 이때의 고통은 도저히 말로서 표현하기가 힘들다. 깨달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깨닫기 이전이나 똑같았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더 흘러간 뒤 어떤 경계가 와도 두려움이 없는 경지가 되었고 일자무식이 되었고 알거지가 되었다. 말하자면 보림의 세월이여 바라봄의 세월이었던 것이가 2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늘 봄은 현존하고 있다. 항상 눈 앞에 현존한다. 마침내 마음과 몸을 다루는 주인의 힘과 기술을 갖추게 된 것이다. 노하우를 대몽에서 대각하는 것이 태도이다. 보는 나와 보이는 나로 나가 분열된 상태로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꿈을 꾸며 산다. 분열 상태에서 바래지는 생각 역시 항상 이분법적인 분열의 구도로 보고 말하고 행동하기 마련이다. 주객, 능소, 음양의 분열 상태가 바로 꿈의 배경이자 원인이다. 사실은 분열이 아닌데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므로 환상과 거짓이라고 하는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이다. 사실은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하나의 이치와 기운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큰 덩어리다. 또한 하나의 생명 현상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돌아가는 패턴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궁해지고 막히고 아프고 속이 상하고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소리 지르게 되고 싸우게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렇게 늘 되풀이하며 살 수밖에 없다. 별도리가 없다느니 인생이란 그런 것이라느니 하며 체념과 허탈 속에 속수무 책으로 앞몸을 꾸며 살아간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다. 그러므로 거짓과 환상이라고 하는 인생의 내 몸에서 대각하지 않으면 생사선화 시비 분별이라고 하는 이비선곡선이 그칠 날이 없다. 꿈은 내면의 분열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둘을 하나로 합일시키는 일만이 꿈에서 깨어나는 유일무이한 방법이다. 꿈에서 깨어나 다시금 꿈을 꾸지 않기 위해서는 보는 나가 보이는 나를 향해 끊임없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 한다. 아쉬움과 외로움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열된 자아를 하나로 합일시키고 말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언제나 소나잖아 깨나 쉬지 않고 정진하는 버릇 들여야 한다. 돌아봄을 통해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 합일이 되는 순간 꿈에서 깨어난다. 일단 꿈에서 깨어나도 잔상이 남아있으므로 바라보는 생활을 계속하고 늘 보는 생활이 정착되어야 다시는 꿈에 빠져들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천지만물과 인간